네,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전세 사기 소식이 이어지는 데다가 최근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가 전세 시장의 새로운 위험 신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걱정하시는 세입자분들 많으실 텐데 전세 시장 움직임과 하반기 부동산 시장까지 함께 전망해 보죠.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 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세 사기부터 좀 짚어보죠. 정부가 지난달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내놨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년간 한시적 적용하는 특별법인데 임차인이 살던 집을 우선 낙찰받을 수 있는 거죠. 낙찰 대금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워낙 2030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전세 피해가 크다 보니까는 지금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은 이 특별법 전에 정부가 마련한 그 피해자들의 구제책 중에 지금 네.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임차인이 살던 집을 우선 낙찰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경매를 새롭게 사신 집주인이 살던 분을 내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전세 자금도 못 돌려받고 또 길거리에 나앉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을 일단은 구제를 해줘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네. 일단은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지만 살던 집이라도 돈이 있으면은 대출을 받아서 먼저 살게 해라. 원래 이 경매 집이 들어가면은요 네. 집값에 많이 가격을 쓴 사람이 먼저 주인이 돼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던 전세 피해자분들께서 그 집을 꼭 내가 돈이 있더라도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100% 보장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다른 분들보다 원래 경쟁을 해서 그 집을 비싸게 사갔던 분한테 그 경매에 들어왔던 집을 팔아야 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경매 살던 피해자분들한테 먼저 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자. 예, 이게 우선 매수권이라는 제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지금 경매 대금을 일단 집주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못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못 돌려받은 대금만큼이 분명히 이분들이 집을 전세로 살다가 낙찰을 받게 되면은 돈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 낙찰 받고자 하는 돈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많이 올라가야 했지만 이렇게 전세 피해를 보신 분이 살던 집을 낙찰받을 경우에 이 낙찰 대금에 대한 대출을 싼 이자 지금 1에서 한 2%로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특별법과 관계없이 네.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 이 선보상 후 구상 방식인데 네. 정부는 국가가 사기 피해 떠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지금 그 특별법의 여야 의견이 네. 상당히 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정부가 이 특별법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지칭하셨던 분들을 6가지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만 구제책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야당에서 워낙 반발을 크게 하다 보니까는 그 조건을 4가지로 좀 줄였습니다. 6가지에서 4가지로. 예, 네. 일단은 좀 어려우시지만 한번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대항력 확정 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두 번째,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 절차, 경공매 절차 개시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네. 세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네. 네 번째는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4가지로 충족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특별법의 6가지 조건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했던 표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거를 좀 본다 구체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4가지로 지금 여야 간의 합의를 본 거는 다행인데 네.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선보상 후 구상 즉 전세 사기 피해 보신 분들의 이 날린 전세금을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다 보상을 해주느냐. 네.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직접적인 전세금을 돌려주는 형태의 피해 구제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주겠다. 이 이야기이고요. 야당은 네.
전세금을 다 날렸는데 이분들의 2030 세대들이 거의 전 재산 아니냐. 이걸 직접적으로 일단은 먼저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그 피해 금액에 대해서 그 집주인한테 돌려받으면 안 되겠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구제 방식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어서 네. 오늘도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았다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네. 일단 정부 입장도 이해가 가고 또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2030 세대들 그다음에 사회초년생들 이 전세금 몇 천서부터 몇 억까지가 거의 전 재산인데 당연하죠. 예, 이거를 날리고 네. 지금 정말 망연자실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뭐 정부에서 대출을 좀 해주겠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피해자분들은 지금 만족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정부는 그렇다고 또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다. 뭐 주식을 하다가 손해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코인도 또 있고요. 코인 하신 분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아이고. 뭐 이래서 이런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구제해 주는 것에 따른 선례를 만드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 전셋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한 통계가 있는데요. 네. 아파트 기준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전세 6건 중에서 네. 이 10건 중에 6건이 2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건 중에 6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만약에 1억 주고 아파트 계약 전세를 하셨다는 분들의 경우는 네. 1억에 계약하셨던 분 10분 중에 6분은 그때 1억 전세보다 떨어진 가격에 최근에 그 전세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지금 역전세난이 심한데 지금 아파트가 그나마 표준적인 주택으로서 주거 선호도가 많고 아파트의 전세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해서 들어가려는 분이 많으신데 네. 아파트가 아닌 지금 우리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피해를 보셨던 주택 유형에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있거든요. 그렇죠. 오피스텔. 네. 이런 거는 거의 지금 2년 전 전세값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10채 중에 10채가 다 가격이 하락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역전세 현상이 상당히 좀 많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는데 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다행인 것이 네. 집값 하락폭도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전세값 하락폭도 옛날보다 좀 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값이 마냥 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마냥 떨어지게 되면은 새롭게 전세 계약을 하신 분은 좋지만 이미 전세를 사신 분들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네. 말 그대로 깡통 전세 우려가 그렇죠, 커지는 그렇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신축일수록 더 위험하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예, 일단은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세를 발표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 기관도 있고 정부 기관도 있는데 이 빌라나 다세대 오피스텔은 이 가격 통계가 좀 정형화된 그런 주택 유형이 없기 때문에 네. 가격 조사 기간마다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요. 그중에서도 신축은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까는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가 난 물건들도 보면은 네. 주로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새 빌라, 새 다세대 주택, 새 오피스텔 이 세 것이 시세를 알 수가 없어서 네.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깡통 전세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깡통 전세가 시세에 내가 집주인에게 주는 전세 보증금이 70%를 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파트는 시세가 1억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충 알고 7천만 원 이상 전세를 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신축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은 시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깡통 전세가 아니다라고 일부 중개업자분하고 그다음에 집주인인 건축업자가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들어갔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깡통 전세 해당이 됐다. 깡통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피해자분들도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리고 또 지금 방송을 청취하는 일부 지금 전세를 빌라나 또 신축 다세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걱정이 상당히 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김에 부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 가격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바닥을 찍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 바닥이지 않느냐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적게나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내려갈 때가 있군요. 예.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폭이 조금 줄어들 뿐이지 아직까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계는
발표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시도, 예를 들자면 세종시, 그다음에 서울 강남구 등을 중심으로 해서는 네. 가격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지역에서도 네. 아주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는 네. 가격 상승세로 전환된 지역도 일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닥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른 것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한두 번 더 올라간 상태에서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우리나라는 지금 두 차례 안 올렸지만 아마 미국과의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오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네. 있습니다. 아직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락세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부산 분양시장 상황은 어때요? 예, 지금 분양시장이 네.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부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가 네. 지금 거의 한 3,000세대 정도까지 또 늘어났거든요. 아이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과거에 미분양 아파트가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거의 10,000세대가 넘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에 비교해서 지금 한 3,000세대 정도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흔히 말하는 악성 미분양, 악성 미분양. 준공된데도 불구하고 안 팔려나가는 그런 아파트들이 좀 있고요. 네. 또 생각보다 괜찮은 위치에 있는 그 곳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하더라도 워낙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는 지금 실수요자분들이 좀 접근을 좀 덜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도 지금 일부 지역에 보면은 청약 경쟁률이 지금 우리 부산 지역이 지금 전국적으로 봤어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지역들도 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소 혼란스럽긴 하지만 분양시장도 네. 완전하게 극심한 양극화 현상에 빠져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그 깡통 전세 사기부터 해가지고 분양 시장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끝으로 이게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내 집 마련 시기는 언제쯤 잡으면 좋을지 예. 좀 진단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현재 집값을 떨어뜨릴 만한 요인도 상당히 많이 남아져 있고요. 또 반대로 집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요인도 남아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봤을 때 떨어질 만한 요인이 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연말 정도까지는 지금 같은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다 똑같이 하락세가 그대로 다 가지는 않고 네. 입지가 좋은 곳 이런 데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시기는 일단 연말 정도로 잡으시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조금 좋은 곳에 사시려고 하신 분들은 지금도 나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에 대한 것들을 좀 그 본인들이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준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내 집 마련에 좀 나서야 할 시기인 물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의대 부산대학원 강정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